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영어 1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2주차가 되었네요. 어, 시간이 지나가는 게 정말 놀랍죠. 음, 아, 이제 중반전이 지나고 가장 힘이 빠질 때입니다. 힘이 빠지다가 이제 14주째가 되면은 이제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힘이 빠질 때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숙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숙제를 안 내는 학생들이 있고 뭐 열심히 잘 내는 학생들은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저조한 느낌이 좀 듭니다. 힘을 내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학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는 어, 되도록 가능하면 대면고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음, 여러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그냥 시험을 보니까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나를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뭐 사실 대면고사를 보지 않아도 평가는 충분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평가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 실력이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라서 두 번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면고사를 치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난 학기에는 비대면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음, 아주 뭐 막 1000명 이상이 나온다든가 확진자가 그럴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요 정도로 지속이 된다면 마스크를 잘 쓰고 철저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비대면 아니요 대면 대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동안에 대면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대선에 올 준비를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시험 공부를 이전까지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충분히 복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부터라도 이전까지 신경을 안 썼다면 이번부터라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기사입니다.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는 좀 쉬운 기사들을 골랐는데요. 이번 주에는 조금 어려운 기사를 골랐습니다. 어려운 것을 고르려고 해서 고른 건 아니고요. 제가 마침 그 기사를 찾을 때에 쉬운 기사가 있으면 되도록 쉬운 기사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기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쏙 드는 기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조금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물론 저에게도 유익한 기사라고 생각되어서 선택을 했으니까 좀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리고 관심도 투자하셔서 잘 읽어보시면 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4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 리서치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보면 내가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시작하는가, 동기를 어떻게 갖게 되고 그 동기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올해 말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텐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그 물리적인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전염병으로 어떤 외로움의 문제를 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외로움의 문제를 이 기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기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적절한 기사를 읽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왔죠? 자, 질문은 요겁니다. 이 기사는요, 크리스틴 레츠키 이렇게 되더라고요. 레츠키. 예. 약간 그 러시아 계통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그러나 미국 사람이겠죠. 러시안 아메리칸 뭐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Seek You a Journey Through American Loneliness라고 하는 책이 6월 달에 June, July, 7월 달이죠. 7월 달에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 책이 나오기 전에 프로모션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이런 책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책을 쓰게 된 문제의식이죠. 동기 이런 것들을 기사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 형식으로 썼는데 이 기사를 제가 선택한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좀 어려운 글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설명해 주는 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가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작가는 외로움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자, 이런 기사입니다. It's about loneliness. She tackles a question of loneliness. 태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태클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어드레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드레스 한다고 그러죠. 제기하고 그 문제를 solve.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다 합해서 태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loneliness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tackle. She attempts to tackle the problem of loneliness. loneliness의 문제를 tackle하는 것이죠. 자, 1번은 우리말로고요. 2번은 영어로 답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두 개로 제가 문제를 나눴습니다. 자, 외로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우리가 논문을 쓴다거나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답은 어떻게 구할까요? 리서치를 통해서 구하죠. 리서치는 뭡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제에 관련해서 책을 읽는 것이 연구입니다. 자,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책을 읽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기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용해요. 매기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loneliness에 대해서 one of the best description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의 책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죠.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답을 주는 그런 글을 발견할 때 희열을 느끼죠. 아마도 이 사람의 글에서 아마 그런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의 답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그것은 표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표절이 아니려고 한다면 자기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을 참고는 하지만 그 사람과 똑같은 답이 아니고 그 사람의 답에 기준해서 그 사람의 답에 근거해서 자기 나름의 또 다른 답을 얻어내게 되는 것이 연구의 독창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답에서 상당히 많은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참고해 보면 뭐 따로 책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인용을 합니다. 그거를 읽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답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기가 어려우면 이것을 참고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한 결과가 무엇인가? 상당히 어두운,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답이에요. 자, 그게 무엇인가를 일단 쓰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답인데, 그리고 뭔가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쓴이는 이 시대의 질병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해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해결을 할 수 있는 첫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 단계가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단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써보는 겁니다. 첫 단계를 제안해요. 그 제안을 통해서 결국은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티클은 아티클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제가 문제도 조금 복잡하게 냈습니다. 잘 생각해서 답을 하시는 게 좋아요. 2번은 쉬워요. 영어로 쓰는 문제입니다. When are you alone? Do you feel lonely? 자,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저 같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별로 로운리하진 않아요. 근데 뭐 항상 그럼 로운리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로운리하다라고 느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인지, when you are alone,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면 lonely 하다라고 느낍니까? Yes or no? 라고 일단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이렇다.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는 alone, 혼자 있을 때는 나는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두드린다. 아니면 스마트폰에 카톡이 와 있는지 늘 확인한다. 뭐 이런 자기의 얘기를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argue가 필요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Do you agree with Maggie Nelson? 매기 넬슨이라고 한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이건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뭐 동의할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아무리 연구 결과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름의 새로운 독창적인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독창적인 연구를 지금 시작해서 그 답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동의하지 않는지를 그 근거를 대셔야 됩니다. 이 수업에서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연습하는 게 뭐냐면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근데 생각을 그냥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그 선언에 대한 근거를 내는 연습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기말고사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기왕 생각났으니까 얘기를 하면 기말고사는 한 80%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은 기사에서 번역 문제를 냅니다.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또 올릴게요. 그리고 20%는 뭐를 내냐면 새로운 기사를 내요. 새로운 기사를 내고 그 기사에 대해서 1번과 2번, 이제까지 내내 한 학기 내내 연습한 대로 1번 한글로 쓰는 문제,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을 얼만큼 파악했는가를 묻는 질문을 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악에 근거해서, 내용 파악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영어로 쓰는 문제를 내게 됩니다. 한 학기 내내 연습했던 걸 시험에서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1번과 2번 문제에 잘 답을 할 수 있겠죠. 특히 1번, 2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자기 생각과 더불어서 그 생각에 대한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그 쌓은 실력을
기말고사에서 잘 발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길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올릴게요. 기사는 이미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항상 프린트해서 보시는 게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죠. 자, 들어왔죠? 네, 요 기사입니다. 크리스티안 에세이예요. 이번에는 크리스티안 레츠키 이렇게 되더라고요. 발음이 제가 찾아봤어요. Considers another 이 사람이죠. Considers another American epidemic, loneliness. 자, 이 사람은 작가예요. 크리스틴 레츠키라고 하는 작가가 또 다른 미국의 전염병을 고려한다. 이런 말이죠. 또 다른 미국의 전염병은 loneliness, 외로움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젊었을 때는 외로움을 많이 타죠.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사실 어떤 실존적인 그 외로움들은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으면서 그 근원적인 어떤 외로움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자, 뭐 하여튼 그건 개인적인 얘기고요. 자, 그림 좀 보세요. 아, 어떻게 이런 그림을 넣나 몰라. 그죠? 그림이 너무 멋있어요. 그 외로움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내가 다음에 어디든 써먹고 싶어. 어떤 사람이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어떤 사람이 좀 여기 누워있죠. 그죠? 혼자 아주 외롭게 누워있어요. 그리고 나무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주 기괴하죠. 참 이렇게 참 멋있게 잘했습니다. 자, 이게 May 16th 얼마 안 됐죠. May 16th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 달락만 하고 조금 쉴게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멈추기 하면 되니까 딱히 뭐 쉬는 게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나는 굉장히 힘들어. 자, 보세요. 제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잘 들으세요. I started writing about loneliness by accident. 자, 나는 by accident는 우연히 이런 말입니다. 우연히.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뭐 내가 오랫동안 막 생각하면서 막 이거에 대해 써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우연히 아이디어가 탁 온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뭔가 글을 쓰고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할 때는 우연히 그런 그 질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By accident, 우연히 loneliness에 대해서 쓰는 것을 시작했다. 자, It seems too simple to say I wrote about loneliness because I was often lonely, although I was. 자, too simple to say. 아시죠? 투투용법 아시죠? 자, 예,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해도 되고 이게 이제 it가 있기 때문에 나 지금 언뜻 나도 지금 잠깐 헷갈렸어요. it는 여기서 그렇게 지금 투투용법을 해도 크게 의미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it가 여기 to say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주어로 일단 가주어로 보시는 게 좋아요. 가주어.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진주어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네요. 투투용법도 뭐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이걸 투투용법이라고 보면 it를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가주어 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to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I wrote about loneliness. 내가 lone에 대해서 썼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Because I was often lonely, although I was. 내가 정말로 lonely하긴 하지만 그 사실이다. 내가 lonely하긴 하지만 내가 종종 lonely하기 때문에 loneliness에 대해서 썼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무 개인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너무 단순하다. 내가 너무 혼자서 내가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내가 너무 외로워서 loneliness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단순한 동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내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공동의 관심사가 되어질 때 글 쓰는 것에 의미가 있죠. 그죠? 너무 퍼스널한 주제를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는 나만의 주제를 가지고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익계의 특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나만의 관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한 1960년대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실은 personal is political. 이란 말이죠. 개인적인 것은 동시에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느끼면서 집단적이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라고 느낀다고 해서 정말 내 개인적으로만 느낄 가능성은 사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내가 너무 개인적인 감정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lonely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드레스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딱 짚고 넘어가는 거죠.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It was 2016. 2016년이었다. 이거는 여기서 it하고 또 대시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강조의 용법이에요. 강조의 용법입니다. 뭐냐면 뒤에 이렇게 뭐뭐뭐뭐 했던 것은 바로 이때였다. 바로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2016년 일렉션 선거 주기 동안이었다.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었죠. 바로 그 선거 기간, 선거 주기, 사이클 하면 사실 주기란 뜻이에요. 선거 사이클. 2020년에 선거가 있었고 2016년에 있었고 2012년에 있었고 뭐 이렇게 선거 주기가 있잖아요. 바로 그 선거 주기, 2016년에 있었던 그 선거 주기 동안이었다. 뭐 했던 것이? Left many of us,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을 요렇게 하게 남겼던 것은 어떻게? Feeling wrenched from reality. wrenched라는 것은요. 뭐뭐로부터 뒤틀려 나오다. 뒤틀려서 이렇게 확 이렇게 뒤트는 거야. 이렇게 뒤틀려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로부터 뒤틀려서 유리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여기는 또 wrenched라는 말은 현실로부터 뒤틀려서 비통함을 느끼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로부터 뒤틀려서 뭔가 비통함을 느끼게 만들었던 그때는 바로 2016년이었다. 바로 일렉션 사이클이었던 동안이었던 2016년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이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내가 평소에도 loneliness를 느꼈지만 2016년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외롭구나 라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구체적인 동기가 있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and 그 다음에 나를 남겼고 suddenly 그리고 2016년이었고 그리고 suddenly 갑자기 I was seeing loneliness everywhere. 2016년이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외로움을 보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런 말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사람들이 이게 이제 딱 머릿속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외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내가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기와 문제의식이죠. 이런 문제의식에서 항상 글이 출발해요. 모든 연구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I'd walk down the street or step onto the subway during my morning commute and find that I couldn't stop watching people who were physically alone. 자, 여기까지 문장이 좀 길어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I'd라고 썼잖아요. 이거는 뭐의 줄말이냐면 I would의 줄말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중고등학교 때 그겁니다. 나는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입니다. I would walk down the street. 나는 거리를 내려가곤 했어요. 혹은 subway. subway가 지하철이죠. 지하철로 들어가곤 했어요. step on 지하철 on to 지하철을 타는 거죠. on 하면은 타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to 방향이죠. 그래서 on to 어디에 타는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on to subway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during my morning commute 아침 출근 동안에 거리로 걸어서 이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find까지 같이 들어가요. I would에 겹치는 겁니다. 나는 walk하고 step하고 그 다음에 find 세 개가 겹쳐지는 거예요. find 하곤 했다. 발견하곤 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발견하는 내용이 뭘까요? I couldn't stop watching people. 사람들을 발견하는 거죠. 발견해서 지켜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알곤 했다. 발견하곤 했다. 뭐냐면 watching people.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ere physically alone.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내곤 했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출근하면서 출근하려니까 거리를 걷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죠. 보니까 왜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someone eating a sloppy Giro. sloppy Giro라는 게 뭐냐면은요. 왜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 왜 뭐라지? 밀가루에다가 음식 뭐 여러 가지 고기 닭고기라든지 고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둘둘둘 싸가지고 먹는 거 있죠. 그런 걸 Giro라고 그래요. sloppy. 근데 별로 건강하거나 아주 탄탄하게 잘 만든 Giro가 아니고요. sloppy예요. 그냥 싸구려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한 그 Giro를 먹고 있는 사람. 커브에서 그 도로변이죠. 도로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바쁘니까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그냥 우걱우걱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고냐? While staring blankly into space. 그냥 공간을 blankly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staring 이렇게 쓰다보면서 그냥 도로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서는 우걱우걱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혹은 exhausted nurse still in her scrubs nodding off on a bus. 버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아직도 수술복을 입은 지쳐있는 간호사들. 그러니까 수술복을 벗지도 않고 이렇게 입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죠? 버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있는 nurse.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보데가는 뭐냐면 이거는 식료품 가게의 가게예요. 발음이 안 돼. 식료품 잡화점을 보데가라고 해요. 보데가에 있는 캐시어예요. 거기 이제 그 캐시어 아시죠? 거기 점원이에요. 그 돈 계산하는 점원인데 보데가에 있는 캐시어. 근데 캐시어가 뭐 하고 있냐면 scrolling absently하고 여기 blankly하고라고는 말은 비슷한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absently, blankly through his phone. 그냥 폰은 이거예요. 핸드폰을 갖다가 이렇게 스크롤링을 뭐 여러분 플리핑이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이게 보이죠? 이렇게 보는 거. 그걸 스크롤링이라고 그래요. 스크롤링 through 아무 생각 여러분들도 버스 타고 있으면은 요즘은 다 그렇죠. 버스 타거나 이제 뭐 심지어는 걸어가면서도 전부 다들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식당에서도 정말 저도 그래요.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넘기면서 보고 있죠. 그죠? Scrolling absently through his phone before backdrop of condoms and fritters pinned on the wall. 이제 식료품 가게에 가면 캐시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등 뒤에 벽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간단하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있는 게 뭐냐면 감자칩. 그죠? 감자칩. 그게 프리토스예요. 감자칩, 그다음에 포테이토칩. 감자칩, 포테이토칩, 그다음에 콘칩.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스낵들이 거의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콘돔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아주 근데 왜 하필이면 콘돔을 넣나 몰라. 그렇죠? 콘돔하고 프리토, pinned on the wall, 월에 pinned, 이렇게 꽂혀 있는 거야. 꽂혀 있는 뭐 이런 것들의 백드랍은 이제 등 뒤에 이제 이런 거 백드랍, 그러니까 등 뒤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떡하니 캐시어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을 absently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의 풍경이에요. 이런 풍경들이 되게 lonely. 그런 loneliness를 everywhere 모든 곳에서 seeing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되죠. 왜 다 이럴까?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야 됩니다.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There was nothing verifiably lonely about any of these people. There was nothing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verifiably lonely about any of these people. 이 사람들이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그저 확실하게 증명할 만한 lonely, 외로운 뭔가는 없었어요. 그죠? 뭐 그냥 스크롤링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정말 외롭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모습은 사실은 아니죠. 뭐 캐셔가 아니고 nurse가 그렇게 수술복을 입고 버스 안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로만으로는 그 사람이 lonely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And the fact that I identified loneliness in them. 자, 내가 그들에게서 loneliness를 확인했던 그 사실은 확실하게 내가 verifiably 그 사람들이 lonely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loneliness를 발견했어요. 그죠?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said a lot more about me, it didn't. 그것은 그 사실은 그들에 대해서 말한다라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뭐야?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그죠? 저 사람 외로운가 봐? 그 사람은 별로 외롭지도 않은데 내가 외로우니까. 그죠?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느낌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외롭다라기 하는 보다는 내가 외로우니까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외롭다라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나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I wanted to see their loneliness because I was feeling it myself. 나는 내 자신이
이트는 로운리니스름이에요. 로운리니스하다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로운리니스를 보고 싶었을 겁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을 거는 확실하지만 그래도 한번 나는 이 문제를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문제를 한번 추적해 보겠다라고 이제 그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들어갈게요.